여러분들, 도대체 이 공장 경매 물건에 농지가 왜 들어가 있냐? 이것 때문에 농업법인이나 개인 명의로밖에 입찰을 못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물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신권에 들어가서 이 금액에서 살짝 높여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일반 매물의 가격으로 사는 거랑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럴 거면은 경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편하게 물건 다 정리돼 있고 명도 걱정 없고 수선할 거 걱정 없는 일반 매물로 그냥 사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신권 19억 3,600은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2차를 기다리자.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철이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같이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지가 평택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서탄면 수월암리나 이 옆에 있는 금암리 요런 동네들은 화성시 정남면이랑도 바로 붙어있고 오산이랑 세교 신도시가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동탄 신도시가 맞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공장 창고를 임대든 매매든 찾고 있는 게 현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실사용 이 크기가 상당히 큰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공장이나 창고를 실제 내가 사용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임대를 줬다가 몇 년 보유하면서 이렇게 오산 세교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즈음이면 워낙 주변의 정주 인구가 또 늘어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임대의 목적, 다시 말해서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에 나온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토지가 520평이 조금 안 되고 건물이 300평이 살짝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지금 요렇게 1층과 2층으로 해가지고 130평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동이 따로 100평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쳐 봤더니 230평 정도이더라. 자, 그리고 밑에 창고라고 해서 요게 또 하나 들어있어요. 요게 85평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식 공장 건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죠.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 공장에서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어 있는 정식 건물은 여기에 하나랑 요 밑에 하나 총 230평의 면적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1층이 99평씩 들어가 있는 거고 얘만 중층에 33평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최초 감정 금액이 19억 3,600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기구가 있는지 잠깐 보고 기계기구는 감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의 감정 금액이겠죠. 그러면 요 감정 금액을 토지 평수 518평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19억 3,600만 원 잡고 나누기 518평. 와, 그러면 373만 7천 원? 374만 원 느낌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 신권의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374만 원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는 그냥 6차를 한번 기다리십시오. 이게 9월 8일 날 경매법정 가가지고 이거 입찰하겠다고 신권에 이러고 이거 입찰표 접수해가지고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수요나 신도시랑도 붙어있고 나중에 오산 세교 3지구까지 들어선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조건들을 봤을 때 그런 장점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경매로 우리가 물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경매적인 관점에서는 이 금액을 주고 신권에 들어가서 이 금액에서 살짝 높여가지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그냥 우리 일반 부동산 있죠. 부동산 사무소 가가지고 일반 매물의 가격으로 사는 거랑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럴 거면은 경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편하게 물건
다 정리돼 있고 명도 걱정 없고 수선할 거 걱정 없는 일반 매물로 그냥 사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매적인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신건 19억 3,600은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2차를 기다리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로 유찰이 되면 얼마에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매물 명세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자, 여기 이제 2회차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가 13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 정도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요 2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억 5,500만 원 잡고, 아까 토지 평수가 518평이었죠. 그러면은 262만 원 정도로 떨어져요. 야, 그러면은 언제 들어갈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262만 원까지 떨어져서 2차로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물건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물건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특별히 뭔가 결격 사유도 없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심각한 단점이 없다면 2차에 들어가서 뭐 14억 15억 이렇게 적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그 가격은 그냥 폐찰이에요. 폐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물건 못 받아요. 대략적으로 여기에 입지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나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물건 주변으로 기존 도로가 또 확포장 되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 현장에서 또 보고 왔는데 땅 모양이나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가격,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우리가 노리고 있는 2차에 입찰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최저가에서 플러스를 안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폐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적절한 입찰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물건은 평당 300만 원 초반 이상은 적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평당 300만 원 정도의 입찰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아까 518평 곱하기 300만 원 요렇게 해보면은,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볼게요. 300만 원 이게 평당 금액이죠. 곱하기 518평 15억 중반이에요. 그러면 15.5억 요 정도 이상은 최소 들어가 줘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낙찰의 가능성이. 물론 최저가는 뭐 13억 5천이긴 한데 이게 평당 아까 260 몇만 원이었잖아요. 요 정도 써가지고는 어차피 폐찰이라고 했죠. 대신 이 물건에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 우리가 구성을 한번 보잖아요. 공장 건물이 앉아있는 필지들은 다 이렇게 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상한 게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전이라고 갑자기 농지가 하나 껴있어요. 아니, 공장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에 농지 한 필지가 웬 말이냐. 근데 요게 평수가 19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변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지가 경매물건에 들어가 있게 되면 이거 법인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거 일반 법인은 입찰을 못하죠. 만약에 내가 농업법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법인들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그냥 제조업 하시고 유통업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법인으로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이 물건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물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법인인데 무슨 법인이다? 농업.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개인 명의로 입찰을 하시는 거. 이 점 때문에 아마 경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 법인들은 입찰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하시고 이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었는데 지금 필지가 요렇게 총 3필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농지인 게 껴있으니까 잠시만요. 얘를 색깔을 조금 보기 편하게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농지예요. 얇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공장 건물 뒤편에 이렇게 농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농지의 위치나 어떤 면적 같은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출입구가 이 앞에 있어서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공장을 활용을 하고 다시 이제 나가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농지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없어요.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대신 입찰 가능한 명의의 문제가 좀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경매 물건의 경쟁률을 그리고 낙찰가율을 조금 저하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낙찰의 확률을 조금 높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 공장 경매 물건에 농지가 왜 들어가 있냐, 이것 때문에 농업법인이나 개인 명의로밖에 입찰을 못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물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토지 개발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왜 이 공장의 토지 구성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정답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개발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땅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개발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개발업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땅 사가지고 개발을 다 해놨는데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나라에서 야, 니만 혼자 돈 벌면 되겠냐, 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국가랑도 나눠야 된다, 이런 취지로 쉽게 말해서 세금을 또 뜯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우리 큰형님들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면 국가와 그 이익을 나누는 게 응당, 타당하다.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네가 돈 벌었으면 국가한테도 세금 내라, 네 돈 번 만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위험성 다 감수하고 내가 했는데 이거에서 발생된 이익을 왜 무조건 내야 되냐. 그래서 많은 토지를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는 없죠. 이거는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는 없는 방식이에요. 1650 제곱미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장이 앉아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럼 얘는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기준 면적이 도시 외 지역일 때는 요 1650제곱미터 이상부터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랑 요 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나눠서 보잖아요. 정확하게 자로 잘라놨어요. 자, 824, 824.9 이거를 합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824.9 그러면 1648.9. 자, 일단 써놓읍시다. 1648.9 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1648.9 제곱미터는 1650 제곱미터는 아니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히 얼마가 모자라죠? 1.1 제곱미터가 더해져야 1650이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1.1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 면적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요 면적 기준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공장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최초의 개발업자 있죠. 그분의 입장에서 1711.9제곱미터 얘를 다 개발을 해버리자니 얼마 남지도 않는데 요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3제곱미터 정도를 그냥 개발 면적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19평 정도만 농지가 껴있는 경매 물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토지 개발을 하실 분들은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장 경매로 나온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 준비하고 실사용하거나 나중에 임대 줄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또 머리 아프게 아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충분해요.